자, 이제 이 제너릭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제너릭 메소드는 제너릭 클래스도 이제 강력한 컴파일 체크를 통해서 그 타입 오류를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그다음에 이 섭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이런 형변환, 즉 다운캐스팅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제너릭 메소드라는 개념에서도 이제 이런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제너릭 메소드에서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그 굉장히 좋은 좋은 점을 얻게 되는데, 이 이제 일반 클래스의 그 메소드도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제너릭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너릭 클래스를 만들 때는 생성을 하면서 타입이 결정되지만, 제너릭 메소드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생성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럼 그 t가 어떤 타입이냐 하는 거는 컴파일러가 타입 유출을 합니다. 타입 추론이라고 해요. 타입을 자기가 생각해서 요 타입이겠다라고 자기가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때 타입 매개 변수의 영향 범위는 그 스코프가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범위는 메소드 내부에서만 그 t 타입이 이제 사용되고, 외부에서는 그 t 타입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선언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메소드 수식자, 이제 우리가 수식자 모디파이어라는 거는 접근 지정자이거나 혹은 키워드, 뭐 스태틱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근 지정 퍼블릭이라든지 뭐 프라이빗이라든지, 그래서 요 수식자와 리턴 타입 사이에 선언하는데 요 뾰족 가루로 선언합니다. 클래스 제너릭 클래스 하는 것처럼. 그래서 퍼블릭, 이제 이렇게 접근 지정자 있고, 이 타입 변수 적어주고, 타입 매개 변수 적어주고, 리턴 타입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명 있고, 매개 변수 리스트 있고, 그리고 이제 메소드 바디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요. 예를 들자면 my array 알고리즘 뭐 이래 가지고 해놓고 퍼블릭 스태틱 해주고, 이제 타입 매개 변수 적어주고 뾰족가루로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이제 get last라는 메소드에 이제 반환형이 요 t라는 거예요. 요 t 제너릭 이제 타입 파라메타를 타입 매개 변수를 그 제너릭 그러니까 메소드 앞에다 이렇게 어떤 타입이 될지는 그 컴파일러가 설정해 줍니다. 컴파일러 유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반환형으로 또 할 것이고, 이 getLast라는 메소드는 요 타입 매개 변수의 배열, 이게 스트링이면 스트링 배열이 될 거고, 인티저면 인티저 배열이 될 겁니다. 그 타입 매개 변수로 잡혀진 배열을 그 그 인수로 받아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배열의 랭스 빼기 1의 인덱스를 가지고 A에 이제 이게 최고 큰 걸로 잡겠, 맨 뒷거를 잡겠죠. 이렇게 잡아먹으면. 자, 이래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제 메인에서 이제 스트링을 하나 스트링 배열을 하나 잡아주고, 랭귀지에서 C++, C# 뭐 자바 이렇게 잡아주고, 스트링 last 해가지고 my array 알고리즘에서 get last하고 랭귀지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이게 뭐냐면 스트링 배열이죠. 스트링 배열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get last는 게 제너릭 메소드죠. 그러면 이게 이제 랭귀지가 들어가면은 이 컴파일러가 어떻게 보냐면, 랭귀지가 이 파라미터를 넘겼는데 이 제너릭 메소드를 보면은 그 이렇게 요 t 타입을 요게 이제 쓰는 그 반환형이 t 타입이고, 또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t 타입의 배열인데 스트링 배열이 들어갔으니까 t는 스트링이구나라는 거를 얘가 유출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자면 추론을 해가지고 이건 스트링이다라고 딱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t 대신에 스트링 갖고 자기가 다 동작을 시켜줘요. 얘는 생성이고 이런 건 없어요.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파일러가 타입 유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스트링 타입이구나라는 걸 인정해서 랭귀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만약에 인티저 배열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 예를 들어 인티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그 인트 이래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t를 이제 인티저로 저희가 인티저 객체로서 이제 자기가 유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트링 배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t는 스트링이라고 자기는 유출을 해서 이제 그 라스트를 찍어라 그러면 요거 이제 스트링이니까 여기 C에서 마지막 요 자바를 이제 요 스트링에다가 라스트에다가 발당시켜 주어서 라스트를 찍어봐라 그러면 자바를 찍습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그 제너릭 클래스는 생성을 할 때 그 스페셜라이제이션 돼서 이제 그게 결정이 딱 하나로 결정되지만 메소드는 생성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너릭 메소드를 그 타입 파라미터 갖고서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자기가 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스트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스트링 갖고 사용하게 되면은 그 컴파일러가 스트링으로 인식해서 동작시키고 인티저를 갖고 사용하면 인티저로 인식해서 인티저로 동작시켜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동일한 이름 메소드를 가지고 서로 다른 타입을 갖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예를 보면은 이게 메소드 오버로딩 같은 게 필요가 없어져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제너릭 메소드 선언하는 형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키워드하고 그 반환 타입 사이에 뼈쪽 깔아갖고 타입 매개 변수 적어주고 그 메소드 이름하고 여기 이제 파라메타들은 타입 매개 변수 갖고 저거 타입을 갖고 이제 선언해줘도 좋고 뭐 안 한다면 여기 와서 선언해도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타입 매개 변수에서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먹는 게 요 타입 매개 변수로 적어진 것의 배열 그 다음에 요 타입 매개 변수로 설정된 제너릭 클래스 이건 클래스죠. 이거를 이제 그 매개 변수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GS를 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for 루프를 돌면서 그 요 배열의 랭스까지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다 이제 A 0부터 A 그 마지막까지 해서 푸시 시키는 거죠. 계속 푸시 A 다 배열의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스트링 배열을 SA 선언해져 갖고 new string 100 그러니까 100개짜리 스트링 들어갈 수 있는 스트링 100개짜리를 들어갈 수 있는 스트링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놓고 G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스트링 그러니까 이 타입 T를 그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new하고 G스택하고 스트링 해가지고 제너릭 클래스를 해당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죠. 이게 스페셜라이즈는 된 거죠. 이렇게 T로. 자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저 T는 여기서 제너릭 메소드에서 사용한 요 T는 스트링이다 하고 자기가 유출을 해요. 스트링 타입이다. 그래가서 이제 그 메소드에서 toStack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요 SA가 스트링 배열이죠. 그리고 GSS는 T가 이제 스트링으로 결정된 제너릭 클래스 타입 객체죠. 이래서 타입 매기면서 T를 스트링으로 자기를 타입 유추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갖고 이제 동작을 다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너릭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컴파일러와 메소드 인자를 통해 이미 타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타입이다라는 거를 뭐 생성이라 한다든 생성이나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타입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입 추론한다. 타입 추론 혹은 타입 유추. 그래서 요 제너릭 메소드는 그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식돼서 타입을 자기가 매칭 시켜준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배열에서 i번째 요소와 j번째 요소를 교환하는 메소드 이건 이제 우리가 수합이라는 메소드 알죠. 그래서 수합에 int i번째 메소드와 i번째 인덱 그 배열의 원소와 j번째 배열의 원소를 서로 바꾸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너릭 메소드로 한다면 우리가 제너릭을 쓸 때는 어떤 때 제너릭 메소드를 쓰냐면 이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 개의 형태의 다양한 타입을 내가 갖다 쓰겠다.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타입을 바꿔가면서 그 사용하겠다라면은 이런 제너릭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y array 알고리즘 테스트 뭐 이래가지고 메인에서 아까처럼 by 알고리즘에서 요 스택 t 해놓고 스왑해가지고 요 제너릭 메소드 t 타입 매개 변수 t를 쓰겠다. 그럼 타입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타입의 배열과 int i, int j를 이제 매개 변수로 바꿔 수합이라는 게 해갖고 요 일단 요 배열 요 AI는 요 T 타입이겠죠. 그래서 인덱스 하나는 이제 T 타입이 될 거고 거기다 템프라는 이제 일반 변수를 지역 변수를 잡아서 일단 템프에도 옮기고 AJ는 AI로 옮겨주고 나중에 요 템프를 AJ로 옮기는 게 이게 수합 메소드죠. 그러나 요 T가 뭐가 될지는 지금 이제 메소드에서 쓰기 나름이에요. 이제 메인에서 이걸 쓸 때 지금 스트링으로 잡아가지고 배열 잡고 마이 얼굴 수합하면서
랭귀지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one tool 집어넣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건 T 매개변수 타입 T의 배열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스트링 배열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땐 T를 컴파일러가 스트링으로 유추합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이제 스트링 갖고 1번 인덱스와 2번 인덱스를 수합하니까 이게 0, 1, 2니까 C샵과 자바를 서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이게 이제 C 뿔뿔 자바 C샵 이렇게 바뀔 거예요. 순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찍어 이제 세 개를 이제 계속 요 for each 룹이죠. 요 랭귀지 배열에서 이제 요 밸류를 가지고 랭귀지 배열에 하나씩 매칭시켜서 찍으라 하면 얘는 C# C 뿔뿔 찍고 자바 찍고 그다음에 C# 이렇게 찍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번과 2번을 수합을 해버렸으니까. 이 제너릭 메소드는 그래서 한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 타입을 가지고 그 한 개의 메소드를 사용하겠다 할 경우 제너릭 메소드를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이런 경우죠. 자, 이게 정수 배열, 실수 배열, 문자 배열을 모두 출력할 수 있는 제너릭 메소드. 그래서 제너릭 메소드예요. 그 프린트 어레이를 작성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 개의 메소드를 만들지 않고, 즉 메소드 오버로딩을 하지 않고 직접 한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 타입을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인티저 배열을 하나 만들고 또 더블 타입의 배열 객체 만들고 캐릭터 문자 타입 객체를 배열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선을 초기화 집어넣어주고 프린트 어레이라는 메소드 하나를 가지고 정수 배열, 더블 객체 배열, 그다음에 문자 배열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에 갖고 동작시키겠다는 얘기죠. 이런 제너릭 메소드를 사용하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프린트 어레이하고 타입을 이제 그 인티저 객체 배열을 집어넣는 프린트 어레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 어레이를 또 만들어서 이거는 더블 객체 타입을 프린트해준 어레이 메소드 또 찍고, 또 하나는 문자 타입의 문자 객체 타입을 프린트해주는 프린트 어레이라는 메소드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타입이 다 다르니까 이게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메소드를 세 개나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제너릭 메소드를 하나를 써버리면 이렇게 한 메소드 하나 가지고 세 개의 타입을 다 동작시킬 수가 있어요. 즉 이게 보면 이제 제너릭 메소드 테스트에서 메인에 이 프린터리라는 메소드를 이제 제너릭 메소드를 이렇게 구성한다는 얘기죠. 타입 매개 변수 적어주고 이제 그 타입의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for each로 돌리면서 각 어레이에 들어있는 각 타입 요 타입에 대해서 프린트 계속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엘리먼트를 찍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린트 아웃. 그래가지고 이 인티저 계열에서 프린터리에서 i 인티저 객체를 여기다 넣으면 요걸 부를 때는 요 t가 인티저가 됩니다. 인티저 객체가 돼요. 그래서 인티저 객체를 가지고 요게 다 인티저 엘리먼트 갖고 돌리는 거죠. 그 인티저는 이제 스트링으로 찍으라는 거니까 다. 그 다음에 더블 D 어레이라면 요 때는 요 이제 프린터 어레이 요 t가 더블 객체로 들어갑니다. 더블 타입의 객체로 더블 타입의 객체로 돼서 요거를 이제 퍼센트로 지금 1.1, 1.2, 1.3을 다 스트링으로 찍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때는 요걸 불러대면은 요 때 t는 그 캐릭터 타입이 돼요. 캐릭터 타입으로 자기가 유출을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그래서 이때는 KOREA를 또 찍어줘요. 그리고 이제 다 찍고 난 마지막에 이제 이걸 하나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돌리게 이걸 찍으면 이제 10, 20, 30, 50 찍고 한 라인 가고, 그다음에 1.1, 1.2, 1.5 찍고 한 라인 가고, KOREA 찍고 한 라인 가고 끝나죠. 이렇게 제너릭 메소드를 쓰게 되면 그야말로 따라 제너릭 메소드예요. 즉 그게 이제 그 어떤 타입이 될 거냐는 거는 그 제너릭 메소드에서 타입에 이게 어떤 타입이 될 거냐 하는 거는 그 메소드를 제너릭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매개 변수로 넘어온 것들을 가지고 컴파일러가 유출을 하면서 요때는 이게 인티저 타입이다. 요거는 더블 타입의 객체다. 요건 문자 타입의 객체다라는 걸 그때 자기가 컴파일러가 그 유추해 가지고 동작을 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개의 메소드를 만들이. 그러니까 결국 요 하나가 메소드 오버로딩의 그 세 개를 다
하나로 함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너릭 메소드 플러스 그 타입 추론 혹은 타입 유추 컴파일러예요. 이것에 의해서 메소드 오버로딩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개수가 달라진다든지 매개 변수의 타입의 개수가 다르다든지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죠. 매개 변수 개수가 뭐 요거는 2개짜리고 요건 하나짜리고 이건 3개짜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요 제너릭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각 타입에 맞춰서 해주면 되니까. 뭔지 이제 알겠죠? 요 제너릭 메소드가 그래서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따라서. 그런데 요 타입 매개 변수는 요 메소드 내에서만 사용되지 요 팁은 다른 데서는 사용 못한다. 근데 제너릭 클래스는 클래스 타입 파라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이걸 스트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인티저 객체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죠. 클래스로 잡히니까. 갖다 쓰면 생성하기 따라 달라지지만 요건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 안에서만 그걸 유추해서 컴파일러가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너릭 클래스와 제너릭 메소드에 대한 걸 간략처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추가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